그냥 이번 영상은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뭐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앞으로 한 10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재미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펜트하우스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이 펜트하우스 시대가 시작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초양극화 시대가 시작된다, 그 시작점을 알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신동탄 포레자이 여기에 있는 펜트하우스가 무려 517대 1, 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 내 최고 경쟁률로 6가구를 모집했는데 3,100명이 몰렸다. 그만큼 우리나라 부자 많습니다. 부자 많아요. 계속해서 보면 송도 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송도 더스카이 펜트하우스는 펜트하우스로 공급된 175평방미터 뭐 A타입 그리고 B타입이 있는데 각각 39.5대 1, 22대 1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우리나라 부자들 많죠. 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례 중흥 S클래스에서 나온 전용 172평방미터 펜트하우스는 2가구 무순위 청약에도 4,000명, 무려 4,000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2,000대 1을 기록했다. 어마무시하죠. 다음 기사입니다. 비싸고 안 팔린다고 없어서 못 사는 펜트하우스. 없어서 못 사는 이라는 이 문장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뭐 유명하죠. 뭐 이제 TV 프로그램에도 나왔었고, 연예인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뭐 가격이 올랐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실제로 펜트하우스의 가격이 많이 오른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 연예인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매물이 37억 원에 나오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게 2012년도에 분양할 때는 12억 5천만 원이었는데 8년 만에 가격이 3배가 뜬 겁니다. 3배가. 과거에 부자들은 고급 빌라나 대형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주택가에 주로 살았다. 성북동이나 아니면 한남동, 청담동 등이 대표적인데, 최근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신흥부자로 떠오르면서, 이 신흥부자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 부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신흥부자들이 최상층인 펜트하우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든 게, 왜냐면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는 대형 평수가 많이 오르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대형이 지금 현재 중형 평수가 오른 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형 평수가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형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강남도 마찬가지였고요, 용인의 수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평수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형이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자신있게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이 오른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 여기 기사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대형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동안에 많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한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오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수요 대비 공급 감소.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극심하게 더 없다면 가격이 오르는 수요 공급의 원칙을 가지고 있죠. 이 대형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뭐 여기에 이게 좀 예전 기사라서 2007년도밖에 통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 2001년도부터 나와 있네요. 근데 이때가 우리 옛날로 한번 거슬러 가서 생각해보면 2000년대 이후부터 아파트가 브랜드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역세권의 40평대 이상은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그런 법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유행이었어요. 그 예전에는. 그죠? 근데 이게 2001년도에 대형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비중이 늘어나고, 그리고 2003년도에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쭉쭉 올라가면서 대형도 같이 올라갔죠. 그래서 대형의 공급이 계속 늘어나긴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뭐 어쨌든 간에 08년도에서 09년도 이때 당시에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모기지 사태를 맞으면서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형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죠? 중소형을 많이 공급해야 되잖아요. 계속 최근 한 7년에서 8년 동안은 이 대형 평수의 공급이 극심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름 일대도 마찬가지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뭐 대형이 가장 귀한 거죠. 그러니까 강남의 교통이나 아니면 뭐 개발이나 이런 거 다 좋지만은 강남에서 가장 귀한 건 대형입니다. 대형. 실제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가장 웃고 계실 분들이 이 재건축을 투자해서 펜트하우스를 받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투자해서 펜트하우스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따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대형 평수가 잠에서 벌써 깼고 펜트하우스가 시작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초양극화를 알리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우리가 보면 지금 뭐 일반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강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 아파트 상승의 불씨를 지피는 가장 첫 번째가 강남이고, 그리고 그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면 뭐 그 옆으로 흑석동이나 잠실이나 뭐 계속해서 옮겨가고, 이게 갭매우기잖아요, 갭매우기. 그런데 이런 펜트하우스 시대가 오면 이런 갭매우기의 시작점이 이 펜트하우스도 일부 영향은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은 대형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런데 강남의 대형이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강남의 어떤 대형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집값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펜트하우스를 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펜트하우스가 엄청나게 비싸고 뭐 뉴욕에 있는 것만큼, 그리고 뭐 모나코나 아니면 세계 부촌에 있는 것만큼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데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본인 기준이죠, 본인 기준. 아주 먼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향후 10년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물론 그 10년 안에 일부 등락은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이 뭐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뭐 5년이나 아니면 10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초양극화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벨트 꽉 매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재테크 활동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